여러분, 우리의 뿌리인 한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역사의 침탈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치밀하고도 충격적인 역사 왜곡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사마천의 춘추필법에서 시작해 현대의 동북공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역사의 뿌리를 세 가지 단계로 해체해 왔습니다. 첫째는 치우천안과 단군을 지우거나 중국의 범주로 묶는 인물과 신화의 강탈입니다. 둘째는 기자조선과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간과 지리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대 국가들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문화유산까지 빼앗는 국가와 문화의 종속입니다. 이 치밀한 전략 속에 우리 역사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사마천은 사기에서 치우천왕을 천자대권에 도전했다가 사로잡혀 죽은 오랑캐의 수령으로 비하하여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치우천왕을 황제 헌원, 염제 신농과 함께 중화 3조의 한 명으로 격상시켰고 106m의 거대 동상까지 세워 성역화했습니다. 이는 동방배달국의 14대 자오지 환웅이자 탕록대전의 진정한 승리자였던 치우의 역사를 가리고 모든 계보를 중화 중심으로 날조하려는 명백한 역사적 모순입니다. 중국은 동방족의 찬란한 역사를 중화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강제 흡수하고 있습니다. 동방 신시 문명을 열기 위해 떠났던 한국 말기의 인물 반고는 어느덧 한족만의 독자적인 창조신화 시조로 왜곡되었습니다. 또한 배달국 고시씨의 후예인 염제와 황제 역시 한족의 혈통적 조상으로 둔갑했습니다. 여기에 치우천왕까지 중화 3조로 편입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맞닿아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는 중국 역사의 일부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우리 역사의 시작인 단군조선을 실존 역사가 아닌 단순한 신화로 폄하하여 한국 고대사 체계에서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를 만주 토착 세력의 신화적 인물인 백예신녀로 규정하고 길림성에 18m의 거대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우리 건국시조의 어머니를 중국 소수민족인 만주족의 선조로 가두어 결국 한국사 전체를 중화민족 형성 과정의 하위 역사로 왜곡하려는 치밀한 포석입니다. 우리 역사가 중국의 속국사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일제 식민사학이 단군을 전설로 치부해 역사에서 지워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중국 서서 속의 기자를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설정해 고조선의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가짜 평양 기자묘를 수용하며 한국의 기원이 중국의 제후국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한국사 왜곡의 뿌리 깊은 토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리적 조작 또한 심각합니다. 역사적 진실에 따르면 기자와 위만 정권의 실제 활동 무대는 중국 산동성 조현이나 하북성, 요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기자는 고조선 영토 안으로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의 위치를 한반도 평양으로 교묘하게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고대사의 무대를 한반도라는 좁은 틀 속에 가두고 축소시킨 결정적인 지리적 왜곡이자 오류입니다. 중국은 평양이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이었으며 따라서 한반도 북부가 고대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땅속 유물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학계가 평양 일대에서 발굴한 3천여 기의 고분을 조사한 결과 한나라의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고조선의 독자적 유물인 세영동검과 청동기류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실제 1차 사료와 발굴된 복리 등은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닌 하북성과 요서 지역임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으로 왜곡되면서 한국사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와 인민을 계승한 부여, 고구려, 백제, 그리고 발해의 역사까지 줄줄이 중국의 속국사로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를 동북아시아 표준 역사라는 학술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여 전 세계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찬란한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왜곡이 과연 중국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왜곡된 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 내부의 사대주의적 모화 사상과 일제 식민사관입니다. 여전히 조선총독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단군을 부정하며 스스로의 뿌리를 난도질하는 우리 사학계의 현실이 중국에게 우리 역사를 침탈할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렬히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의 침탈은 역사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복식으로 왜곡되고 김치는 중국의 채소절임인 파오차이의 하나로 둔갑했습니다. 농악, 씨름, 그네뛰기는 물론이고 아리랑과 판소리, 심지어 추석 명절까지도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화려한 명목 아래 우리의 고유한 문화 자산들이 전 세계의 중국 문화로 홍보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여 역사를 왜곡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정치적, 지정학적 무기화입니다. 과거의 신화와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뿌리를 장악하는 일이고 현재의 문화와 영토를 침탈하는 것은 줄기를 차지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최종적인 덮개는 유사시 한반도 북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정치적 개인 명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시대라는 화려한 구호 속에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주의로 치부하며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마치 세련된 세계화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는 순간에도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관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존재 증명을 세계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진행 중입니다. 왜곡된 사관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동방 문명의 맑은 뿌리를 다시 찾아 세우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바로 서야 우리 민족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향한 맑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거대한 권력과 조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역사적 진실뿐입니다. 한국사의 온전한 뿌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모일 때 왜곡된 역사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여정.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